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랙라인이에요. 오늘 제가 경매 투자 대망의 마지막 3탄을 들고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테리어와 임대차 그리고 매도까지 이야기하려 해요. 나는 투자에 관심 없어, 경매는 더더욱 관심 없어 하시는 투자자분이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관련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인테리어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종잣돈 2천만 원을 모으고 투자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 1억 원대의 20평대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집 내부를 보고 사지는 않았어요. 이미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누군가 보러 오는 것 자체가 살고 계신 분들에게 꽤나 스트레스거든요. 낙찰을 받고 나서 세입자분이 나가고 나서야 제대로 집 내부를 낱낱이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상태였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한번 부분 수리를 했던 집이라 전반적으로 무난한 화이트 톤의 집이었어요. 아일랜드 식탁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좁은 집이라 호불호가 있을 순 있지만 잘 살린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어요. 다만 장판의 컬러가 오래된 집처럼 보였고요. 벽걸이 TV 자국이 남아 훼손된 도배는 새로 해야 했어요. 그 밖에 인터폰이나 전등, 콘센트 등은 낡아서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은 바로 오래된 발코니와 화장실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에 들어서면 보이는 첫인상과 같은 현관 타일 작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는 20평대의 화이트톤 인테리어지만 미세하게 블랙 그레이 포인트를 주었어요. 화장실은 천장 외에 다 뜯어 고쳤고 발코니실 역시 타일을 깔아주었어요. 총 든 비용은 357만 원입니다. 저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은 간단히 시트지 작업만 새로 해주었고요. 그 외에는 부분 견적을 받아서 타일 작업 따로, 도배 장판 따로, 전등 작업 따로 나눠서 했어요. 한 분 혹은 한 업체에만 맡기다 보면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직접 발품 팔아서 시세 조사하면서 진행했더니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꿀팁인데 등만큼은 직접 골라서 집으로 배송시킨 후에 작업을 요청드렸어요. 거실과 등은 누구나 호불호 없을 LED 조명으로 활용했고요. 식탁 위에나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 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살짝 가격대 있는 제품을 사용했어요. 저는 YLED라는 사이트에서 내돈내산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 해놔도 인터폰이 너무 옛날 거면 느낌이 확 다운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아끼지 않고 최신형으로 갈아줬어요. 그 밖에 초보자인 저도 할 수 있는 페인트 칠 같은 건 직접 해줬어요. 다이소에서 노루 페인트 5,000원이면 충분히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좀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칠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부동산에 세를 놔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6개월 공시를 경험해야 했답니다. 부동산 소장님도 예쁘게 잘 해놨다고 금방 세가 맞춰질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가 월세로 매물을 내놓았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월급이 터무니없이 작았어요. 그래서 월급 외에 부수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집을 월세를 주면 대출 이자를 갚고 나서도 다달이 2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월급이 200이었다면 10%나 인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월세를 고집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월세 매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 매물은 2개뿐인데 월세는 10개가 넘어가던 상황이었던 거죠. 설상가상 마침 비수기라 월세 매물 찾는 사람도 없어서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2달 정도 기다렸을 때 소위 말하는 입질이 왔어요. 부동산 소장님께서 이분 꼭 하실 것 같다고 미리 언지를 주셨는데 막판에 어그러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집을 다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서 나오는데 마침 옆집 개가 짖는 소리에 아, 이곳은 안 되겠네요 했다는 거예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 늦은 오전과 오후까지 잠을 잘 수 있어야 하는데 옆집에 대형견이 있다면 어려울 것 같다면서요. 이렇게 계속 어그러지고 나니까 월세는 정말 내 욕심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됐어요. 마침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책을 파서 공부하고 또 부동산 고수분들의 말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부동산 고수분들이 하나같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사회초년생의 시기에는 임대 수익형보다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권한다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꿔서 큰 수업료를 낸 셈 치고 전세로 전향했고 얼마 안 있다 바로 세가 맞춰졌어요. 그래도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덕분에 당시 단지 내 전세 최고가를 갱신하며 전세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일명 플러스피 투자라고 하는 경매로 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졌어요. 오히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조금 남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어쩌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수익을 냈는가? 저는 사실 매도를 아주 잘 하진 못했어요.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고 초보자임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 바로 이 매도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팔고 나서 최소한 8천만 원이 더 올랐기 때문이에요. 처음이기도 했고 사실 작년까지도 불장이 계속 이어졌는데 저는 재작년인 2020년에 매도했거든요. 아무래도 빨리 첫 수익을 손에 넣어보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게다가 부동산 등기를 치고 나니 비로소 내가 보유한 물건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구축인데다가 동도 로얄동이 아니고 층도 저층이고 향도 남향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신축 인테리어가 효과를 발휘할 때 얼른 매도해서 넘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당시 제가 2천만 원 초반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딱 저의 세후 연봉만큼의 시세 차익이 났답니다. 지금은 가끔 가격을 보면 씁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세 차익을 낸 돈에다가 제가 또 열심히 모은 돈을 합해서 더 우량한 부동산으로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저의 마지막 경매 3편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저의 첫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1, 2, 3편 시리즈로 담아봤는데요. 제가 20대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준 고마운 경험이었어요. 특히나 1년 보유하고 연봉만큼의 수익을 내면서 어떤 일을 하건 앞으로 투자를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제는 어느 30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재테크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 등을 영상에 담아볼게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